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지금 시장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순 없을 겁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판, 뉴 노멀이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뜨거운 불을 지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열기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오늘 그 원인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딱 몇 주 전으로만 돌려봐야 합니다. 그때 시장을 뒤덮었던 건 지금과는 정반대, 극심한 불확실성과 공포,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숫자 보이시죠? 13조 3,700억 원.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2025년 11월 딱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그냥 내다판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시장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그야말로 역대급 매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환율은 불안해지죠. 정말 이중고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엄청난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었습니다. 모든 걸 바꾼 게임 체인저. 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였습니다. 연준의 결정적인 한 수가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의 흐름을 단숨에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9월에 50bp 아주 크게 한번 내렸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월에 또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12월에 25bp를 더 내리면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 3개월 연속 인하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연준의 의도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가 나빠져서 허겁지겁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가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도록 미리 보험을 드는 것 같은 선제적인 조치, 이른바 보험성 인하였다는 거죠. 이 판단 하나가 시장의 불안감을 눈 녹듯이 녹여버렸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하룻밤 사이에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연준의 이 결정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이 폭발적인 매수세는 과연 누가 주도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11월에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던 저 파란색 막대가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순매수로 돌아섭니다. 떠났던 외국인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 N자형 회복세가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월요일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미국의 금리 결정 회의 FOMC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죠. 그러다가 불확실성이 딱 해소된 주 후반에 다시 폭발적인 힘으로 주안 최고점을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환율이 안정되면서 환차손 걱정이 줄었고요. 둘째, 한국의 심장인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와, 지금 한국 기술주 너무 싸다 이런 가격 매력이 부각된 겁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의 회복은 두 개의 강력한 엔진으로 움직였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인 SK 하이닉스가 앞에서 끌어주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거인 삼성전자가 저평가 매력으로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거죠. 근데 이번 랠리가 반도체만의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 인하라는 강력한 호재를 만났고요. 배터리 섹터는 또 대형 수주 계약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랠리를 위한 발판은 확실히 다져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시험대를 바라보죠. 바로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시장은 약 60% 확률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면서 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단기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한 30% 정도는 열어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핵심 전략을 한번 짚어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으니 현금을 줄이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 중심의 성장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섹터를 보면요. 포트폴리오의 중심에는 무조건 반도체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로 안정성을 더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여기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조선, 방산이나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을 바이오 쪽도 선별적으로 접근해 볼 만합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대신할 수 있겠네요. 기회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투자자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시장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